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클래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클래스 내부에 있는 변수를 필드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이번에는 클래스 내부에 있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함수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함수에는 학교에서 수학 시간에 배웠던 개념인데 어떤 값을 함수라고 하는 이 상자의 개념에 넣으면 다른 값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3이라고 하는 값을 어떤 상자에 넣었더니 21이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왔다. 그래서 이 상자를 함수라고 합니다. 어떤 값을 받아서 어떤 값을 결과값으로 주는 것을 함수라고 합니다. 프로그래밍에서의 함수도 이와 같습니다. 일단 한번 클래스를 하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클래스 매스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생성을 하고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접근 지시자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퍼블릭을 사용을 하고 아까 보았던 결과값이 있죠. 결과값에 데이터 타입을 입력을 해줍니다. 이 함수는 스트링의 결과값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름을 계산하다라는 calculate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괄호를 열고 닫고 중괄호를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괄호 안에 어떤 전달받을 변수를 입력을 해줍니다. 이를테면 int 파라미터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retur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입력을 해주고 결과값을 입력을 해줍니다. 이때 return 받을 데이터 타입을 스트링이 아닌 int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int로 해서 return이라고 하는 키워드 다음에 파라미터라고 하는 아까 선언했던 이 변수의 이름을 입력을 하고 곱하기 7을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렇게 제가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메인이라고 하는 곳 안에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먼저 이 클래스에 접근하기 위해서 빈 객체를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 생성해 줘야겠죠. 이렇게 하면 빈 객체가 생성되었고 이거를 인스턴스화 한다 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스 한 다음에 점을 찍으면 이 안에 calculate라고 하는 이 함수가 나타나게 되고 괄호 안에 내가 어떤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제가 콘솔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해보면 네, 이렇게 21이라고 하는 결과값이 출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그림과 같은 함수입니다. 어떤 함수에 3이라고 하는 값을 넣었더니 곱하기 7이 되어서 21이라고 하는 결과값을 출력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이 함수 안에 있는 이 int 파라미터라고 제가 했던 이것을 용어로는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파라미터라고 하고요. 이 함수를 실행할 때 이 안에 넣었던 이 값을 인자라고 합니다. 혹은 영어로는 argument라고 하죠. 엄밀히 말하면은 둘의 이름은 서로 다릅니다. 던지는 쪽을 인자라고 하고 받는 쪽을 매개 변수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혼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처럼 어떤 값을 받아서 결과값을 리턴하는 것을 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클래스 안에 있을 때
이름을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이제부터는 메서드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메서드 이름 앞에 int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선언했는데 다른 데이터 타입도 당연히 올 수가 있습니다. int가 아닌 스트링 데이터 타입을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리턴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calculate라고 하는 메서드는 스트링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리턴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데 이 형태는 int형, 숫자형을 리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번 올바르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리턴 값은 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게 되면 이것은 중간에 비록 숫자가 있긴 하지만 문자열과 합쳐져서 이 리턴 값은 문자열이 되기 때문에 오류가 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메서드 앞에 오는 데이터 타입은 결과값의 데이터 타입과 같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리턴 값은 21이라고 하는 결과값이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시간부터 자주 보았던 메소드가 있습니다. 바로 메인이라고 하는 메소드입니다. 이 메인이라고 하는 메소드는 우리가 배웠던 데이터 타입과 다르게 void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void라고 하는 것은 리턴 값이 없는 경우에 어떤 작업을 수행하기만 하고 끝나는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사용했던 이 메서드는 return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없는 것입니다. 이 calculate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스트링 대신에 리턴 값이 없는 void로 입력을 하면 리턴에서 오류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 메서드는 void 데이터 타입, 빈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리턴 값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이렇게 바꾸면 오류가 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지우고 console.writeLine으로 하고 이 안에 작업을 수행하기만 하고 끝내면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넣고 이것은 굳이 콘솔로 찍을 필요가 없이 메인에서는 이렇게 메서드를 실행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calculate라고 하는 메서드가 실행이 되고 이 메서드는 결과값을 반환하지 않는 메서드입니다. 인자값을 이렇게 파라미터로 받아서 이렇게 출력을 하고 끝내는 메서드입니다. 이것도 실행을 하게 되면 결과값은 아까와 동일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아까와 결과값은 동일하죠. 끝으로 마지막으로 생성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생성자는 어떤 객체가 생성될 때 실행되는 메서드입니다. 이 생성자 메서드는 리턴되는 데이터 타입이 없고 또 데이터 타입을 그렇기 때문에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void 형태의 메서드라고 하는데 이 void라고 하는 것조차도 적지 않습니다. less라고 입력을 하고 이렇게 입력하면은 단순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하면 생성자가 만들어진 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메인 쪽에서 오류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 생성자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보호 수준이 없기 때문에 보호 수준이 다르기 때문인데 이때는 접근 지시자 퍼블릭을 이용을 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빈 객체를 생성하죠. 우리가 new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빈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럴 때 실행되는 것이 바로 이 생성자 메서드입니다. 제대로 실행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하고 바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예상이 되시나요? 일단은 생성이 될 때 생성자가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메소드가 실행이 되어서 이 내용이 콘솔에 출력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예상했던 대로 생성자가 실행되고 그 다음에 메소드가 실행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클래스의 함수인 메소드와 또 생성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